자, 보시죠. 160페이지에 16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리고 이전, 이후, 이내, 그리고 전, 후, 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뭐 우리가 보다 보면 뭐와 그리고 뭐 및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A와 B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뭐 A 이렇게 B는 안 나오겠지만 문장 자체에서 뭐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A와 B란 얘기는 둘 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을 얘기하는 겁니까? 둘 다 얘기하는 거죠. 와라고 하는 것은 이거 A하고 B 둘 다를 만족한다든지 둘 다 뭘 한다든지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A 또는 B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A 또는 B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죠? 그죠? 각각 A를 하든 B를 하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위아래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뭐와 뭐 및 그리고 하는 문장 옆에 보시면 뭐 밋은 뭐 2개 이상의 용어를 병합적으로 연결할 때 3개 이상을 연결할 때는 같은 뜻을 뭐죠? 서술하는 경우이면 쉼표 또는 중간점으로 연결되어 마지막 어구 앞에 밑으로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건축법 제2조 1항 16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 다음에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그리고 보세요. 대지 가운데 점 나왔죠. 그리고 구조 그리고 가운데 점 나왔죠. 그리고 설비 그리고 원래는 가운데 점을 찍으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부분에 관한 형태가 3개 이상을 연결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점을 찍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여기다 원래는 대지 및 구조 및 설비 및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운데 점을 찍고 맨 끝에만 및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책을 보더라도 책을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읽혀진다고 해서 그게 뜻을 자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정도는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건축법 제2조 1항 7호에 보면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밑이란 부분을 다 써도 되지만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뭐로 표시한다고요? 그렇죠. 콤마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른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이 바로 밑에 나오는 또는 혹은 이거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또는 혹은 옆에다가 점 찍고 이거나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혹은 이거나가 하나 빠졌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또는 혹은 이거나라는 뜻은 선택을 나타낸 접속사로서 어구가 2개 있을 때 또는을 이용하고 3개 이상 있을 때는 처음 것은 쉼표로 연결하고 마지막 어구에다가 뭘 쓰면 돼요? 또는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를 설명해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거 자체를 가지고 출제를 하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문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건축법 제5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건축주, 콤마 찍었죠. 설계자, 콤마 찍었죠. 공사, 시공사,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이죠. 이게 밑이 아니죠.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건축주가 될 수도 있고 설계자가 될 수도 있고
공사 시공자가 될 수도 있고 공사 감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까 부분은 다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물어보면 이 다가 아니라고요. 다가 아니고 공사 감리자가 될 수도 있고 공사 시공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요? 설계자가 될 수도 있고 건축주가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근데 만약에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건축주와 설계자와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모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느 한 사람만 허가권자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법령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하나만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자, 보세요. 이거. 건축법 제2조 1항 19호 고층 건물이란 우리 고층 건물 아시죠, 여러분들? 건물 중에서도 고층 건물이라고 하면 법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고층이라고 해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몇 층 이상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얼마?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뭐라 부르겠다고요? 앞으로 고층 건물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높이가 120m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외우실 때 뭐 수업 시간에도 이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작년에 제가 첫 기초 강의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보세요. 층수가 30층인데 건축법일 때는 한 층의 높이를 우리가 한 층의 높이를 몇 미터 정도로 보냐면 4미터 정도로 봐요. 근데 이게 모든 건물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주택법일 때는 주택법이라 그러면 주로 뭐냐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높이가 한 층의 높이가 높아요, 낮아요? 좀 낮지 않아요? 일반 건물 가면 좀 높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보면 좀 낮죠? 그래서 주택법일 때는 한 층의 높이를 3m로 봅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배울 거예요. 미리 하나씩 던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시죠? 그러면 30층이라 그러면 한 층의 높이를 건축법에서는 몇 미터로 본다고요? 4m. 그럼 곱하기 4하면 얼마죠? 그래서 120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30층이라는 게 그럼 왜 나왔느냐 물어보면 그거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부분이 위치가 가면 고층 건물이라고 해서 정해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이런 거 외우시는 거예요. 이런 수치 개념을. 됐나요? 그럼 지나가다가 이제 이런 걸 적용하는 거죠. 건물의 높이가 높이 올라가는 걸 보시면 저거 고층 건물일까? 그럼 층수가 몇 층 이상을? 30층 이상을 고층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게 고층 건물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이게 제가 부탁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해나갈 때 공법은 실생활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럼 실생활에 조금 접목시켜가지고 하시면 생활 중에 외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30이라는 걸 외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외울 때 뭐죠? 고3 외우시면 되잖아요. 고3이잖아요. 고3 외우시면 돼요. 무사히세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30층 외웠으면 그 다음 120은 그냥 나오잖아요. 왜? 한 층의 높이가 얼마니까? 4m니까.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자, A라는 건물이 있어요. 29층입니다. 고층 건물입니까? 고층 건물이 아닙니까? 고층 건물이 아니에요. 됐나요? 자, 물어볼게요. 이 건물이 32층입니다. 고층 건물이에요? 고층 건물 아니에요? 고층 건물이에요. 됐나요? 자, 이 건물이 150m짜리 건물입니다. 고층 건물이에요? 고층 건물 아니에요? 고층 건물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나예요? 아니면 이거 과예요?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나는 이것 또는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31회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됐나요? 1번.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 틀렸죠?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의아하죠? 의아하죠? 저걸 왜 틀렸까? 이렇게 생각하죠? 안 보이거든요. 시험장 가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과정 때부터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 가서 안 보이거든요. 그 차이라니까요. 그 차이예요. 안 보여요. 지금은 보이죠. 강조했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은 이해를 하면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암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해하는 것은 정독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기는 반복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다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고층건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한다가 아니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만족하여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은 공부할 때 정말 겸손하게 공부해야 되고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감하게 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저하고 수업할 때 정말 공부는 겸손하게 하자. 그리고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하자? 자신 있게 하자.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됐죠? 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 부분에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사례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냥 뭐 기초과정이니까 그냥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올해 이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지. 예. 학생은 그냥 넘겨요. 예. 이렇게 됩니다. 됐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해를 하셨는지. 자,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뭐 하고요? 정착하는, 아시겠어요? 정착하는 공작물 중, 움직이는 거 말고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나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시험제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과가 나오고 또는이 같이 나와서 아주 복습하기 좋은 지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이란 토지의 정착은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면 건축물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딸려 있는 것도 건축물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까지는 건축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것과 이거니까 무슨 여기까지는 건축물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과하고 또는을 배웠으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건축물이란 일단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은 베이스로 깝니다. 깔아요. 자,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 아니죠? 그럼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기둥하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 자신 있게 얘기해도
우리가 틀려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어때요? 아니 퍼펙트하고 알 것 같으면 왜 공부를 해요? 왜 수업을 듣냐고요?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뭘 안 해요. 틀렸다고 절대 뭘 안 해요. 괜찮아요.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뭐예요? 머리죠. 여기 머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눈이 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코가 있고 이거 입이 있어요. 이게요. 이쪽으로 듣죠. 머리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뭐 의학적이라서 그렇지만 들어가요. 머리로. 귀로 들으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머리에 저장이 돼요. 뇌신경이 연결돼 있으니까. 또 하나 이쪽으로 연결돼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눈이에요. 눈으로 봐도 저장이 돼요? 안 돼요?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 저장한 부분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이렇게 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막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로 나가면 확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장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일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아세요? 입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장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을 함으로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말로서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일로 가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뱉는 거예요. 괜찮아요. 집에서 혹시 속상한 거, 회사에 지금 다 내뱉으세요. 괜찮아요. 수업 시간에 어차피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일로 조금 더 하면 어때요? 어때요? 지금 바로 개업할 것 같으면 아니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대신 느슨하게 하면 안 되고요. 할 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보세요. 자, 지붕하고 기둥이 있어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이에요. 자, 기둥하고 벽이 있어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그러면 지붕하고 벽이 있어요. 건축물이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 이에요. 이렇게 화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화음이. 즉 50%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붕과 기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야지만 건축물이라는 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붕하고 누가 하고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일까요? 건축물이 아닐까요?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기둥하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앞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과가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붕이 없이 뭐가 있으면 기둥하고 벽만 있으면 비를 다 맞겠죠. 그럼 당연히 아닐 거란 얘기예요. 여기 또는 여기에 이렇게 괄호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관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하고 기둥을 건축물이라 하고 또는 이 또는이 이때 읽는 거예요. 또는 지붕하고 누구? 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세요? 기둥 없이 뭐만 있더라도 벽만 있더라도 무슨 아세요? 그래서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시죠? 아파트에 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벽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있고 맨 위에 지붕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 중에서는 기둥이 없는 건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아 또 눈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려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60페이지 밑에 보시면 준용 나와요. 준용이란 얘기 나오죠.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뭐 하지 않고 되풀이하지 않고 그 조문에 필요한 사항만을 변경하여 적용한다는 뜻을 뭐라 부른다? 준용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 있으면 그걸 계속 쓰지 않고 그 법령에 또는 그 조문에 준용한다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제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국토계획법 제13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됐나요? 그냥 그렇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 국토계획법 제14조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에 대한 뭐죠? 의견을 듣고자 뭘 한다는 얘기예요?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자, 모여봐서 이렇게 계획 짰는데 어떤지 보세요 하고 그런 개최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들이 쭉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20조 1항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거는 지금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3조 광역도시계획처럼 14조처럼 뭐 하겠다? 준용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준용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럼 준용한다는 말은 그 법령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구나 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됐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부의 의의가 나오는데 아까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16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하게 되는 법령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163페이지 보세요. 163페이지 보시면 2번 부동산 공법의 성격이 나오죠. 거의 다 설명드린 거고 맨 아래쪽에 보면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행정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표에. 행정계획이 두 가지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구속적인 행정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인 행정계획이 있고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에 관한 내용에 밑에 보시면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나 일반 국민 모두한테 구속력이 있는 게 누구죠? 구속력 행정계획이고 그 다음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행정기관만 구속력이 있고 일반 국민한테 구속력이 없는 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행정계획을 짤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 그 계획이 구속력이 있는 게 있고 구속력이 없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속력이라는 것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누구한테? 국민한테. 국민한테도 구속력이 있으면 뭐라 부르고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 그러고 국민한테 구속력이 없으면 비구속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국민한테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부분 가지고 법적으로 뭘 하냐면 뭐 소송을 건다든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구속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은 법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행정에 대한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냐면 행정계획, 국가에서 하는 계획 중에서
계획 중에서 구속력이 있는 게 있고 구속력이 없는 게 있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구속력이라는 것을 따질 때는 행정기관 간에 구속은 있지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 국민한테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크게 설명을 제가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외울 게 적어져요. 암기해야 될 게 적어진다고요. 그렇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164페이지 보세요. 164페이지 보시면 3번 행정구역에 대한 체계가 나옵니다. 행정구역. 행정구역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편해요. 이 행정구역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앞으로 공법할 때 되게 힘들어집니다. 지금부터 행정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확인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메뉴에 우리가 구역의 체계도는 제일 처음 대통령이죠. 그 다음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밑에 누가 있냐면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예요? 교육부가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하는 건물이나 이런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디예요? 그렇죠.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그럼 주로 우리가 공법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데가 어디예요? 중앙행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입니다. 됐나요? 이걸 제일 많이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이고 그 아래쪽에는 각각의 이제 지역마다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첫 번째 특별시 있죠. 특별시. 서울이 뭐죠? 특별시잖아요. 또 특별시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는 1특별시로 구성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특별시 아래쪽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를 선거를 통해서 뽑나요?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나요? 선거를 통해서 뽑죠. 선거를 통해서 뽑느냐 안 뽑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주민이 가지고 있는 뭐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신해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회수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면 되느냐가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거를 통해서 뽑느냐 안 뽑느냐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우리가 뭘 통해서 뽑는다고요?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권한이 부여된다 안 된다? 부여된다. 됐죠? 그래서 특별시장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자, 그런데 밑에 기초자치단체 있죠. 기초자치단체도 선거를 통해서 뽑나요? 뽑지 않나요? 뽑아요. 누굴 뽑느냐면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특별시 밑에 누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서울특별시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서울특별시가 여기입니다. 다. 크지 않죠, 그렇게. 그렇죠? 예. 서울특별시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뭐냐면 구로 구성돼 있죠. 은평구, 여기가 우리가 뭐죠? 노원구.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렇게 돼 있어요. 노원구가 어디하고 접해 있어요? 경기도와 접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계획을 짤 때, 도시에 대한 계획을 짤 때 옆에 있는 경기도하고 같이 묶어서 계획을 짜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계획을 짜려고 하면 같이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국토계획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럼 전부 다 구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노원구청장, 도봉구청장, 강북구청장
임명한 겁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은 겁니까? 선거를 통해 뽑았어요. 그럼 권한이 주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물을 지을 때 있죠. 노원구에서 건물 지을 때 이 건물 내가 지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허가 받을 때 어디까지 안 가도 돼요? 서울시청까지 안 가도 돼요. 만약에 이 노원구청장을 내가 선거를 통해서 뽑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서울시청까지 가야 돼요. 왜? 거기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이 특별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다 관할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쪼개가지고 각각의 구를 만들어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 할 때 나한테 허가 받지 말고 그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으라고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준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건물이 너무 높으면 구청장이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 전체적인 라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시장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법으로서 딱 규정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 둘씩 외우기 시작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가 있다는 거. 일단 그거는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구가 있어요. 자치구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죠. 광역시장 선거로 뽑죠. 그렇죠?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럼 광역시는 몇 개죠? 6개입니다. 6개. 보시면 인천광역시가 있고요. 인천광역시가 있고 여기 보시면 또 누구 있어요? 인천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뭐 쭉 나오겠지만 인천광역시부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인천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죠.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뽑았고 그 밑에 있는 지자체도 선거를 통해 뽑는다고 기초단체도 선거를 통해 뽑는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럼 여기 보시면 인천에는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구, 동구, 중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군도 있어요. 군도. 강화군도 있다고요. 군이 이제 편입된 거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강화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화군은 임명한 거예요? 선거를 통해 뽑은 거예요? 제 말을 믿고 대답하시면 돼요. 믿고. 제가 얘기했죠.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대답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광역 밑에, 즉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선거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뽑는다고요. 그러면 광역시 밑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광화군의 군수는 뭘로 뽑아야 돼요? 선거로 뽑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물을 지었다. 광화군에 건물을 지었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요. 광화군수한테. 누구한테 갈 필요 없어요. 광역시장한테 갈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사례형 문제가 나와요. 사례형 문제가 뭐냐면 A라는 군에 A라는 광역시에 B라는 군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게 사례형 문제예요. 민법처럼. 민법에 판례 개념이 나오듯이. 공법에서 사례형 문제가 많이는 안 나오는데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있다 없다를 외우는 게 아니고 광역시 밑에는 어떤 군이 있고 어떤 광화군이 있고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고 군도 있고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도 있다는 얘기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됐나요? 그래서 서구, 중구, 연수,
구, 뭐 남동구, 광화군 이렇게 있다고, 웅진군 이렇게 있다고. 됐나요? 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대전광역시 있죠.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있죠. 그 다음 대구광역시 볼까요? 대구도 보세요. 서구, 북구, 동구, 중구, 수성구, 남구, 또 뭐 있어요? 달성군이 있어요. 엄청 크죠. 이게 이쪽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무슨 말이세요? 달성군도 광역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달성군에 건물을 지어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요? 달성군수한테. 그럼 달성군수는 뭘 통해서 뽑아요?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됐나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군이 어떻든 뭐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데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더라? 구가 있고 군이 있더라. 둘 다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더라. 왜? 선거를 통해서 뽑았으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울산광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있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하나 더 있는 게 광주광역시. 그래서 몇 광이에요? 6광이에요. 6광. 그래서 하나, 1 특별시. 그리고 뭐죠? 6광역시. 이렇게 돼 있어요. 6광. 됐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광역시 밑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구와 군이 있다고요. 그럼 구하고 군에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아세요? 특별자치시.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종에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시로 우리가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시 한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보시면 뭐가 없냐면 구도 없고 뭐도 없어요? 군도 없어요. 전부 다 면, 무슨 뭐요? 무슨 면, 그 다음 무슨 읍 이런 부분 있어요. 면하고 읍만 있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읍하고 면이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부분에서는 어디다가 건물을 짓더라도 뭐가 없기 때문에 구하고 군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왜 그러냐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획을 그렇게 많이 안 나눈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여기다가 뭐 소정면에 건물을 지어요. 소정면에 건물을 지으면 면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요? 그럴 수 없죠. 권한이 없잖아요. 이거 임명했는데 다 임명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임명한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안 뽑아요? 뽑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구하고 군이 없다고요. 읍하고 면이 있기 때문에 다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하나 쪼개가지고 이걸 도시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도시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전체를 그냥 세종특별자치시를 도시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 개념을 아시면 편해요, 되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짓더라도 누구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됐나요? 그래요. 그래서 밑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거를 통해서 뽑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특별자치도.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 어디예요? 제주죠. 제주특별자치도죠. 그렇죠? 제주 한번 볼까요? 이거예요. 제주도 많이 가보셨겠죠? 네. 자, 크게 나눠서 반을 딱 쪼개요. 이 위쪽이 뭐예요? 제주시. 밑에가 서귀포시. 됐나요? 그러면 특별자치도 밑에 시가 있네요. 그럼 제주시는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제주시는 행정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주시라는 것은 행정상의 그냥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읍은 당연히 뭐 당연한 거고. 원래 읍만 있었는데 이 전체 부분을 뭐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제주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로 하기 전에는 그냥 제주시 이런 말을 썼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그냥 그거를 특별자치도라고 하고 제주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특별자치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 제주시 부분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이 있는데 임명을 한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뭐 한 게 아니에요?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제주시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어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제주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테 가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도 도시는 전체를 하나의 도시로 본다고요. 구획을 하지 않고.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없어요. 됐죠? 그 다음 도 나왔네요. 도. 우리나라는 몇 도로 돼 있어요? 8도. 아시잖아요. 8도. 8도 얘기 많이 하죠. 8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강원도 엄청 크죠? 강원도 볼까요? 자, 그럼 보세요. 되게 크기 때문에 아까처럼 제주특별자치나 세종특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밑에 세부적으로 쪼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됐나요? 그런데 도는 엄청 크죠? 그럼 구획을 해가지고 다시 나누어서 선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는 군과 뭐로? 그죠? 시로. 춘천시 들어보셨죠? 강원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고성군 들어보셨죠? 속초시 들어보셨죠? 양양군 들어보셨죠? 많이 놀러가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여기 부분. 강릉, 그렇죠? 들어보셨죠? 여기. 이쪽 부분이 거의 이렇게 표시된 게 뭔지 아시죠?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된 거예요. 이쪽 부분. 삼척시, 영월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속초시는 시장을 뽑을 때 선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월군의 군수 뽑을 때 선거해요, 안 해요? 해요.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나오면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고요. 예외적으로 특별만 하지 않는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 도죠.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 경기도. 그죠? 총 몇 개예요? 8도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경기도 한번 볼게요. 이게 경기도입니다. 서울 이만큼인데 경기도가 이만큼 커요. 엄청나죠? 인구수도 많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볼까요? 여기 성남시 볼까요? 성남시. 성남시의 시장은 뽑을 때 선거해요, 안 해요? 해요. 선거합니다. 왜냐하면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수는 뭐 한다고요? 선거를 통해서 뽑는 기초자치단체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면 돼요? 오케이, 성남시장한테. 됐나요? 됐죠? 네. 누구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경기도지사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럼 여러분 벌써 이제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허가권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조금만 살만 붙이면 돼요. 예외적인 것만. 이렇게 돼요. 자, 한 가지만 볼게요. 여기서 성남시 있죠? 성남시에는 수정구가 있고 중원구가 있고 분당구가 있고 이 구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시 밑에 뭐가 있어요? 구가 있죠?
시 밑에 구가 있죠. 분당구.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분당구. 분당구청장을 뽑을 때 선거합니까? 안 합니까? 절 믿어야 돼요. 절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예. 분당구청장을 뽑을 때 선거해요? 안 해요? 저를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분명히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는 누구?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그랬죠. 그럼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시, 군,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가 돼요? 저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분당구에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어요? 누구한테 허가를 받느냐 물어보면 분당구청장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성남시장한테 받아야 돼요. 도지사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 위까지 안 올라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도가 있으면 도 어디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시, 군까지만 선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분당구청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장의 권한이 엄청나죠. 경기도권 내에서. 왜요? 돈이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무사하세요? 그래요. 됐나요? 됐죠? 네. 그래서 뭐가 헷갈리냐면 여기 구는 앞에서 했던 광역시나 어디 있는 특별시 밑에 있는 구 있죠? 그 구를 자치구라고 하고 이거는 자치적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는 자치구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말이 뭔 뜻인지를 그런갑다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됐나요? 행정상에 너무 넓기 때문에 행정상에 넓다는 개념보다 인구가 뭐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못 커버해요. 누가요? 시장이. 도저히 혼자서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커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쪼갠 거예요. 여기 수정구, 여기 중원구, 분당구 해서 구청장을 자기가 임명해서 자기가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죠. 그 임명해가지고 야, 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 내가 다 못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사히세요? 그렇게 해서 행정상의 구를 쪼개놓은 거예요. 그냥 뽑은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요. 성남시가 인구수가 얼마냐면 약 95만 명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가 나왔네요. 뭐가 나왔냐면 인구가 많으면 컨트롤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시장이 뭘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구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인구수가 많이 없으면 굳이 뭘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구가 없는 곳도 있어요, 없어요? 시 밑에 구가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인구수가 50만으로 따져요.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라고 얘기하고 50만 밑을 일반시라고 얘기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경기도 아니고 다 도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도 윗부분에서 우리가 대도시라 그러면 50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50만 이상이 되는 곳에는 전부 다 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돼요. 50만 이상인 도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시. 그리고 행정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양주시. 여러분들 남양주 가깝게 있죠, 지금. 농가와 가깝게 있잖아요.
그럼 남양주에 아마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남양주시에는 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부 다 읍이나 면만 있어요. 왜요? 인구수가 약 28만 명이에요. 그럼 50만 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구가 없어요. 무사히세요? 구가 없어요. 그러면 진천읍에 건물을, 되게 넓잖아요. 진천읍에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어요. 그럼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남양주시장.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없으니까, 구가 없으니까 고민 안 하는데, 왜 고민하냐면 광역시에 있는 구와 그 다음에 특별시에 있는 구가 있는데, 이 구가 경기도 도 밑에 있는 구하고 같은 군주 아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자치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렇게 그 개념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50만 미만은 일반시라고 그러고 행정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다 보면 그 대도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대도시는 세법에서 얘기하는 대도시하고 조금 틀려요. 나중에 세법 하다 보면 대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얘기하는 대도시하고 틀려요. 우리가 공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이 되는 것을 대도시라고 그래요. 그럼 그 대도시 시장이 뭐는 없지만 대도시장이 권한은 있죠, 당연히. 권한 있는데 그 밑에 구가 있지만 일반시 자체가 권한이 있어 없어요? 권한이 있어요.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사히세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일반시 부분하고 대도시 부분 중에서 대도시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그걸 구별을 조금 한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도 밑에 누가 있다고요? 시하고 군이 있다고. 그래서 시장이나 도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한테 도지사가 뭘 준 거예요? 권한을 준 거예요, 많이.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시장이나 군수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권한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선거를 통해서 뭐 했으니까? 뽑았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해야 될 일을 이쪽으로 많이 넘겨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기억하신 거는 도 밑에 뭐하고 뭐가 있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하고 군이 있는 거예요. 레벨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쪽이 국토교통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서열로 따지면 이게 1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안 가요, 이거는. 주로 따지지도 않아요. 주로 중앙행정기관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만 따지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만 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내의 장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서열이 이쪽 서열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서열이 어디예요? 이쪽이라고. 그래서 위에서 1, 2, 3 서열이 되는 거예요. 그걸 1, 2, 3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서열은 그렇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이 뭔가를 물어볼 때 그 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군수가 뭔가를 의견을 요청할 때 누구한테 의견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를 거쳐야 돼요? 도지사. 그 순서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서열 순서를. 됐나요? 1, 2, 3. 됐죠? 그런데 이 밑에 또 누가 있었어요? 이 밑에 구가 있었잖아요. 그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무시해도 된다. 왜? 권한이 없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민을 하고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단지 이것만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뭐만 기억하냐면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가 있는데 얼마 이상을?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를 대도시라고 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일반시는 행정구가 있다 없다? 없다. 솔직히 헷갈리면 이 두 개도 몰라도 돼요. 그냥 몰라도 돼요. 시에는 여기 도 밑에 시는
일반시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대도시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대도시, 여기 일반시, 여기 속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시라고 하면 대도시, 일반시를 얘기하는 거 맞죠? 됐나요? 그러면 대도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단지 구가 있고 없고 차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는 기억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있다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동네에는 경기도인데, 돈데, 뭐죠? 시인데 구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머릿속에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이제. 그럼 왜 했느냐 할 수도 있지만 궁금해 하시니까 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여기 시는 대도시하고 일반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가 권한이 없는 거지. 이 밑에가 권한이 없는 거지. 대도시와 일반시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시기 때문에. 단지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하고 50만 밑을 뭐죠? 일반시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군수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 군수. 아시겠어요? 시장 또는 군수. 시장, 군수. 같이 얘기해야지만 밑에 있는, 도지사 밑에 있는 그 시장, 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하고 헷갈릴 수 있다고요. 됐나요? 네. 자,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국토교통부의 장은 뭐라 불러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뭐라 부르냐면 앞으로 국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뭐라 불러요? 국장. 아시겠죠? 국장. 이렇게 돼요. 국장.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두 번째 서열. 첫 번째 서열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주로 국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니까 국가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국가 계획을 광역자치단체가 세울 수는 없죠. 그러면 누굴 대신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그 국가의 계획을 세울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거의 다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열이 제일 첫 번째 누구요? 국장이 1번이 세우는 겁니다. 국가니까. 그럼 그 밑에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정하겠죠. 보세요. 시, 도지사 나왔죠. 여기 두 번째 레벨에 있는 부분을 뭐라 불러요? 책임자를 시, 도지사라 부릅니다. 그럼 여기 시는 저기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합쳐서 뭐라 불러요? 시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줄여서 그냥 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특별자치도하고 도 있죠. 그건 뭐라 불러요? 책임자를. 도지사.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라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를 책임자를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 됐나요? 합쳐서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 됐나요? 자, 이게 우리가 계속 시도지사 하다 보면 나중에 뒤에 가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자, 물어볼게요. 시도지사에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죠? 네. 자, 시도지사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시도지사에는 특별자치시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시도지사가 나오는데 머릿속에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은 안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도지사 안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 나중에 가서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열 얘기했습니다. 1, 2, 3이죠. 세 번째 서열. 우린 세 번째 서열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서열을 우리가 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저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시장 나오죠? 도지사 밑에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장은 여기 있는 시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부분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도지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해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 나오면 밑에 세 번째 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군수 나왔죠? 군은 여기 군하고 뭐죠? 여기 군을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구청장 나오죠? 이 구청장 어디예요? 자치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권한 없어요. 여기는 권한 없어요. 머릿속에 이제 잊어버립니다. 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만 생각하세요. 구청장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구청장은 어디 구청장이다? 자치구청장이다, 앞으로. 여기 구청장은 하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서열 1위, 서열 2위, 서열 3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국토교통부를 책임받는 장은 장관, 됐죠? 국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열 시도지사, 세 번째 서열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됐죠? 이렇게 돼요. 보세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뭔지 모르겠지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뭐라 부르겠다? 시도지사라고 하겠다 이 얘기예요. 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여기서 얘기하는 구청장은 뭘 얘기한다?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 입이 아프니까 앞으로 그렇게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구청장은 무조건 자치구청장으로 알아라 그 얘기예요. 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물론 나중에 이제 외울 거 외우겠지만은 누구예요? 서열 3위죠. 서열 3위가 서열 1위한테 바로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열 3위가 서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서열 2위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놓고 시험 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니 외우지 않아도 서열상으로 1, 2, 3인데 1, 2, 3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고 드니까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 2, 3이 되면 3이 뭔가를 받을 때 하나 폴짝 뛰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가 받을 때는 누구한테 받아요? 위에 국장한테 받지 밑에한테 받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은 체계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법조문 가지고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합니다. 복습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계속 복습합니다. 국무총리까지 필요 없다고 그러죠. 중앙행정기관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국토교통부. 책임자 누구예요? 국장. 됐나요? 국장. 이게 서열 1위예요. 이제 서열 2위로 갑니다. 밑으로 갑니다. 광역자치단체로 갑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처음엔 어디 있어요? 특별시.
특별시 밑에 기초자치단체 있죠. 서열 세 번째. 누가 돼요? 도가 있죠. 구가 있죠. 구. 자치구. 그 다음 광역시 밑에는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구하고 군이 있었죠. 시가 없었어요. 시는 어디 있었어요? 도.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밑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부분은 여기에 다 받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도가 있었죠. 이게 서열 2위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열 3위 들어가면 도 밑에는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시하고 군이 있었어요.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시에는 대도시가 있고 일반시가 있는데 그 기준은 인구수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50만 미만이면 일반시. 그렇죠.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서열 2위를 우리는 책임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너무 길잖아요. 줄여서 뭐라 부르겠다? 시도지사.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법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씩 복격하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 하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서열 세 번째죠. 서열 세 번째를 우리가 자치구청장, 군수, 그리고 시장, 군수를 줄여서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밑에 서열 3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뭔가를 요구할 때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한테요? 국장. 그렇죠. 그럼 국장은 뭔가를 명령을 내릴 때 누구한테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한테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시도지사가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뭔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밑에 사람한테 누구한테 의견 청취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국장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 청취할 게 필요해. 의견을 들어야 될 게. 누구한테 들어요? 시도지사. 됐나요? 그건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체계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갈게요.